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8년도 3회차 전기기능사 2과목 전기기기를 2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18년도 4회차 이제 전기기기 20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회 반복을 그대로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14년도 4회차부터 18년도 3회차까지 이제 끝냈고요. 1개 회차만 더 하게 되면 이제 18년도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한 문제 수는 이번 강의를 포함해서 320문제가 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어느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수준이에요. 즉 80%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더 많이 맞출 수 있을 거고요. 최소 60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을 겁니다. 맞죠? 이제 19년도 차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답만 건반장이 이야기하는 프로세스로 갈 예정이에요. 실제 시험을 본다고 가정하고 21번부터 40번까지 A4지 종이를 준비하셔서 답을 표시하여 여러분들이 직접 알고 있는 공식과 지식을 이용해 문제를 풀어 보셔야 돼요. 이제 19회차부터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건반장이 답을 이야기하여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득점하는지를 기록해 가며 공부하시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1회차, 19년도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동일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만 이제 3회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19년도 1회차서부터 4회차까지는 한 번만 합니다. 한 번. 그리고 레벨 1과 레벨 2에도 동일하게 올라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4월 셋째 주면은 아마 끝날 거예요. 4월 셋째 주면 끝나고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새로 나온 문제집이나 아니면은 시험을 한번 봐보셔도 돼요. 제대로 공부하고 공식을 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와 있는 문제를 다 소화할 수 있다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 다 맞히실 거예요. 아마 두세 문제 정도는 틀리고 대부분 다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문제만 푸시고 나중에 못 푼 문제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한 번으로 찍는 것도 정석이 확률적으로 더 높아요. 더 많이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전기 기능사 같은 경우는 60문제 중에서 36문제를 맞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설비는 제가 벌써 업로드 해 놨고요. 전기 이론은 올해 하반기에 아마 12월서부터 해가지고 내년 뭐 1월이나 2월까지 끝내는 거로 해서 준비하게 되면 아마 제가 전기 기능사 커리큘럼은 다 완료가 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20년도 1회차서부터 1, 2, 3 과목을 전체를 이제 한 번씩 돌리는 거를 제가 시간이 되면은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문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많아지고 아마 좋은 성적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좀 잘 참으시고 만약에 뭐 시험을 올해 꼭 봐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업로드 했던 거 전기 기능사 3과목과 2과목을 마스터 하시고 그 다음에 회로 이론만 별도로 준비해서 공부하시면은 아마 이 지식과 새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지식과 이제 이 결합이 잘 되실 거예요. 컴바인이 많이 잘 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유튜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의 건반장, 블로그 행복을 꿈꾸는 전기장의 네이버 카페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자격증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 시작을 할게요. 1회 반복 시작할게요. 문제풀이. 직류 발전기 무브와 특성 곡선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얘기 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직류 발전기 무브와 특성 곡선은
계좌 전류와 무브와 단자 전압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다시 한번 직류 발전기 무브와 특성 곡선은 계좌 전류와 무브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전기자 도체의 총수 500 식극 단층 반파예요. 반파면 파권이에요. 파권은 우리가 항상 2죠. 그 다음에 매극의 자속수는 0.2웨버, 직류 발전기 6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유기 기전력은 E는 A분의 PZ파이 60분의 N으로 계산을 하면요. 그대로 갖다 놓으면 5000V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계산 문제는 제가 지난 회차 때 좀 실수를 많이 해서 검토를 안 해서 제가 검토를 다시 다 하고 올린 거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됩니다. 23번 직류 직권전동기의 회전수 N과 토크 T의 관계. 그래서 여기 답은 2번이죠. T는 N의 자승분의 1로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토크는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그래서 답은 2번. 24번 직류 직권 전동기의 벨트 운전을 금지하는 이유는 답은 1번입니다. 벨트가 벗어지면 위험한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구속 속도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속도로 해서 파괴돼 버립니다. 나중에. 아직 근데 제 눈으로는 이렇게 해서 파괴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는 거죠. 25번 직류 전동기에서 전기자에 가해주는 전원 전압을 낮추어 전동기 유기기전력을 전원 전압보다 높게 하는 제동 방식은 여기서 회승제동입니다. 답은 4번. 26번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중에 기전력의 위상차가 생기면 동기 화력이 생겨 두 기전력의 위상이 동성이 되도록 작용한다. 답은 4번이죠. 27번 동기 전동기에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극면에 설치하는 권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1번 제동권선이죠. 이런 것들이 보기가 뭐 2번에 제동권선이 나올 수도 있고 3번에 제동권선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도 지금 되게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보기가 위치로 좀 바뀌고 이 내용들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은 개념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8번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난조가 발생하기 쉽지만 속도 제어가 간단하진 않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거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9번 삼상 동기전동기 출력 P를 부하각으로 나타내면 답은 우리가 요거죠. 2번 P는 XS분의 3 VE sin 델타 와트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30번 변압기 전격 출력으로 맞게 설명한 것은 답은 이거죠. 4번 전격 2차 전압 곱하기 전격 2차 전류. 31번 변압기 U, 절연유라고도 하죠.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점도가 낮고 맞고 점도가 낮아야 되고 인하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아야 되죠. 답은 3번. 32번 1차 전압 380V, 2차 전압이 220V인 단상 변압기에서 2차 건선수가 44회일 때 1차 건선수는 요거 가지고 요거 대각을 계산하는 거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어요. 뭐가 나와도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계산하면 76이 나옵니다. 답은 2번. 33번 50kVA 단상 변압기 4대를 사용하여 가부하가 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삼상 전력의 최대값은 약 몇 kVA인가. 그래서 이거 단상 변압기 4대예요. 그래서 요 공식을 가지고 계산하면은 1000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이게 3이 1.737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거를 루트를 계산해 가지고 계산한 답이 보기에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계산기 두드리면은요, 요게 제가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곱하기 루트 3이면은 1732V가 나와요. 그래서 1732V면은 결론은 1000 루트 3이랑 같은 거예요. 루트는 1.414잖아요. 루트 3은 1.732고요.
답은 3번. 34번 부월제 계정기 설치 위치는 답은 4번 변압기 본체와 컨버터 사이. 35번 삼상 유도전동기 회전 원리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요거는 몇 번일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네? 여러분들도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회전자와 회전자 극수가 증가하게 되면 도체에 발생하는 자속수는 감소한다. 맞고, 답은 회전자와 회전자 극수가 증가하면 슬립도 증가한다. 감소하는데 증가한다고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부하를 회전하기 위하여 회전자의 속도를 동속도 이하로 운전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4번 장축 교류의 회전자의, 이것도 아니고 답은 2번이네요. 35번의 답은 2번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슬립도 증가한다가 틀린 겁니다. 36번 사극의 삼상 유도 전동기에 60Hz 전원을 접속해서 4% 슬립으로 회전했을 때의 회전수는, 이거 동속도 구하고 회전자 속도 구한 거에 계산하면 7228rpm이 나옵니다. 요거 공식은 그냥 외워 놓으세요. 그냥 이게 유도를 못하면은 외워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728. 37번 삼성 유도전동기 2차 입력이 P2 슬립이 S라고 하면 2차 저항소는 어떻게 되는가? 2차 저항소는 SP2잖아요. 그래서 SP2 답은 1번. 38번 유도 전동기에서 기계적 부하를 걸었을 때 출력에 따라 속도, 토크, 그 다음에 효율, 슬립 등의 변화를 나타낸 출력 특성 곡선의 슬립을 나타내는 곡선은 몇 번인가, 곡선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1, 2, 3, 4번의 곡선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봤을 적에는 4번이 가깝습니다. 답은 4번. 39번 다음 단상 유도전동기 중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반콤 분쇄잖아요. 그래서 1, 2, 3, 4 답은 1번이네요. 답은 1번이에요. 여기 보기 1번 요게 답이에요. 40번 상전하 300V의 삼상 반파 종류 회로의 직류전압 약 몇 볼트냐. 그래서 요 공식을 가지고 계산하면 350V가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1.17 곱하기 300을 하면요 351V가 나오는데, 여기 351이 없으니까 답이 2번이 됩니다. 350V. 1회 반복 끝났습니다. 2회 반복합니다. 문제 21번 직류 발전기의 무부하 특성 곡선은 답은 3번 계좌 전류와 무부하 단자 전압과의 관계이다. 22번 전기자 도체의 총수 500, 10그 단층 판박권으로 매극의 자속이 0.2웨버, 직류 발전기의 600rpm으로 회전했을 때의 유도 기전력은 답은 5000V. 23번 직류 직권전동기 회전수 N과 토크 T와의 관계는 답은 2번. 24번 직류 직권전동기 벨트 운전을 금지하는 이유는 답은 1번. 벨트가 벗겨지면 위험속도에 도달한다. 25번 직류 전동기에서 전기자에 가해주는 전원전압을 낮추어서 전동기 유도 기전력을 전원전압보다 높게 하여 제동하는 방식은 답은 4번. 회생제동. 26번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중에 기전력의 위상차가 생기면 답은 4번. 동기 화력이 생겨 두 기전력의 위상이 동성이 되도록 작용한다. 27번 동기 전동기에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극면에 설치하는 권선을 무엇이라고 하냐. 답은 1번. 제동권선. 28번 동기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2번이죠. 난조가 발생하기 쉽고 속도 제어가 간단한 게 아니라 복잡합니다. 29번 삼상 동기 전동기의 출력 P를 부하각으로 나타낸 것은 답은 2번이죠. 2번. XS분의 3VE 사인 셀 델타 와트. 30번
변압기 전격 출력으로 맞는 것은 답은 4번이죠. 전격 2차 전압 곱하기 전격 2차 전류. 31번 변압기 U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죠. 응고점이 낮을 것인데 높은 곳으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나오면은 그냥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32번 1차 전압이 380V, 2차 전압이 200V인 단상 변압기의 2차 권선수가 44일 때 1차 권선수는 요 공식을 가지고서 대각으로 계산해서 하면은 76이 나옵니다. 요것도 내가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렸었습니다. 33번 50kV의 단상 변압기 4대를 사용하여 가부하가 되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는 삼상 전력의 최대 값은 약 몇인가? 답은 1번이죠. 1000 루트 3. 얘를 루트라고 읽어요. 루트. 34번 부월제 계량기 설치 위치는 답은 4번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터 사이. 35번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 원리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얘는 몇 번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몇 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이에요? 틀린 거예요. 여기서 틀린 거. 이거 맞는 거 틀린 거를 잘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같이 온 게 회전자와 회전 자극수가 증가하면서 슬립도 증가한답니다. 원래 슬립이 감소하는데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36번 사극 삼상 유도 전동기 60Hz 전원에 접속되어 4%의 슬립으로 회전했을 때의 회전수는 요거는 우리 4번이죠. 1728 요걸 가지고서 푼다고 했어요. 37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2차 입력이 P2 슬립이 S라면 2차 저항소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1번 SP2. 38번 유도 전동기의 기계적 부하를 걸었을 때 출력에 따라 속도, 토크, 효율, 슬립 등의 변화를 나타낼 때 출력 특성 곡선에서 슬립을 나타내는 곡선은 답은 4번이라고 했죠. 요거. 39번 다음 단상 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나열한 것은 답은 1번 1, 2, 3, 4 반코 분색. 40번 상전압 300V의 삼상 반파 정류회로의 직류 전압은 1.17의 최대값 VM 하면은 350V 2번이 나옵니다. 2회 반복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푸시는 거예요. 21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3번 계좌전류와 무부하 단자전압과의 관계이다. 22번 문제 푸시고 답은 몇 번? 5번 5000V. 23번 요건 바로 나오죠? 답은 2번 T와 N의 자승 1. 이거 비례 관계. 속도의 자승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얘는 토크와 속도는 비례한다고 하는 거고, 얘는 토크와 속도의 자승에 비례한다는 거고, 얘는 반비례한다는 거, 자승이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에요. 24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설명으로도 여러 번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답은 1번. 벨트가 벗겨지면 위험 속도에 도달한다. 25번 문제 푸시고 얘도 답은 몇 번? 4번 회생제동. 예, 여기 회생제동에 보면은 전동기의 유도기절력이 전원전압보다 클 때 발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유도기절이 전원전압보다 높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26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죠. 4번 동기화력이 생겨 두 기절력이 위상이 동상이 되도록 작용한다. 27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1번 제동권선. 28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2번 난조가 발생되기 쉽고 속도 제어가 간단하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28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2번 P는 XS분의 32S 사인 섹타. 30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4번 전격 2차 전화 곱하기 전격 2차 전류. 31번 이건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답이 낮은 것인데 높은 것, 응고점이 낮을 것인데 높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3번. 32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2번 76. 33번 답은 몇 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3번 1000 루트 3.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잠깐 뭐 여담을 하면요, 이렇게 공부하면은 이게 흥미를 많이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엔지니어들 보면은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은 되게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이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좋아하는데 고민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특성들이. 근데 엔지니어는 고민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는 능력을 이제 이런 학습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현장에서 공부했던 거를 응용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결론은 여러분들이 외우기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려면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외워서 익숙해져라.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익숙해져라.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 방법을 깨우치신 분들은 나중에 계속 그냥 모르더라도 그냥 계속 이게 돌려서 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러면 익숙해지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 15년도 4회차, 1회차서부터 했을 때랑 지금 현재랑 볼 적에 이제 단어나 뭐 이런 것들 다 익숙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랑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그죠? 답은 3번입니다. 34번.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4번.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터 사이. 35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2번. 회전자와 회전 자구수가 증가하면 슬립도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 36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이거 똑같은 문제 몇 번 나왔었어요. 1728. 4번. 37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이것도 SP2 많이 나왔었잖아요. 1번. 38번. 답은 몇 번? 4번. 요거라고 했죠, 요거. 39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1번. 반코 분쇄 기억하라고 했죠. 40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2번. 예. 이렇게 해서 3회 반복이 끝났어요. 3회 반복이 끝났고, 아까 쯤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년도 이제 1회차서부터 4회차까지는 이제 아까 전에 3회 반복 중에 3회 반복, 세 번째 반복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문제를 딱 한 번만 풀어보고 그냥 이제 넘어갈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래서 이제 4월 셋째 주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전기기능사의 이 과목이 전기기기를 저와 함께 400문제를 풀게 돼요. 400문제 정도면 거기 안에서 대부분 나오고 번역이 된다라도 그렇게 크게 번역이 될 일도 없고, 옛날에 제가 92년 3년도에 공부했을 적에 그 문제도 지금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를 이게 너무 어렵게 내면은 어렵게 내도 이 문제를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반복적으로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어요. 이 자격증 공부 방법은
뭐 어느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기능사 같은 경우는 자격 제한이 없잖아요. 아무나 볼 수 있잖아요. 나이 제한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여러분들 되고, 이 한 분야를 아는 게 아니라 이 자격증이나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이제 그 분야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맛을 알고 가는 거예요. 맛을 모르고 일을 하는 거와 맛을 알고 일하는 거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뭐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기공사업체에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기 설비를 좀 많이 알고 가시면 좋고요. 전기기기, 전기 설비를 많이 아시고 가는 게 좋고, 뭐 뭔가 계산을 하는 뭐 이런 회사를 간다. 뭐 잠깐 뭐 우리 시공하는 사람들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로 이론 좀 알면 되는데, 대부분 제일 제가 그 전기공사하면서 접목이 많이 되는 게 전기 설비 3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기 기기 2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전기 기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 놓으면은 좀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초반에 이제 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제가 막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되게 많이 붙여놨고, 아마 이 영상 보실 때쯤 되면은 제가 중간에 그 요점 정리하는 거와 그 다음에 DC, AC, 그 다음에 전기 기능인이 알아야 되는 100가지 용어, 100가지 용어 중에서 몇 개 빼야 될 건 있지만, 그거랑 그 다음에 HVDC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저항과 임피턴스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업로드를 이제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마 이렇게 오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정도 수준이면 전기 맛을 많이 그래도 좀 봤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 19년도 4회차 1회차서부터는 이제 1회만 반복을 한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시험을 본다라고 가정하고 A4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20문제 칸을 쳐놓고 한번 풀어보고 문제를 적어놓고 건반장이 얘기하는 걸 체크하면서 한번 가봐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몇 문제 봤는지, 만약에 정말 문제 아직도 이해 못하고 난 모르겠어, 그러면은 60점 이하 나오면 여러분들 15년도, 16년도, 15, 16, 16년도, 17년도까지 다시 보시면서 올라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꽈락 맞는 게, 이게 전기 이론에서도 꽈락이 이게 저득점을 하지만 전기 기계에서도 저득점을 해요. 왜냐면 풀이 문제가 나오면 다 틀려요. 이런 문제 좀 나오면은 또 고민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는 이제 나오면 풀어. 근데 여기서 조금만 꼬아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자속수를 구해라, 이 다 죽어지고, 그러면 또 바꿔놓으면 또 틀린다니까. 그래서 뭘 구하라고 하면은 이 식을 가지고 돌려서 풀 줄을 알아야 돼요. 그게 건반장이 여러분들께 원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19년도 1회차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1회 반복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3회 반복 중에 세 번째 반복한 것처럼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한 번만 하고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감사합니다.